세액공제 꿀 좀 빨아보겠다고 계좌는 팠는데 막상 뭘 담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분들 수두룩하죠. 이거 완전 계정 휴업 상태 아닙니까? 반면에 의욕이 과해서 좋다는 건 죄다 주워 담는 분들도 계세요. 계좌를 무슨 다이소 매대처럼 만물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포트폴리오가 잡탕이 되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러다 수익률 나락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오늘 딱 정리해드립니다. 잡다한 거 싹 걷어내고 딱 두 놈으로 승부 봅시다. 연금 계좌에 무조건 박아놔야 할 필수 ETF 두 대장입니다. 특히 은퇴 목전인 5, 60 대형님 누님들, 왜 이 조합이 국룰인지 데이터로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제가 시중은행 프라이빗 뱅커로 고객들 돈 좀 굴려받고 그 살벌한 뉴욕 월가 현장에서 숫자랑 씨름하며 맷집 키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20년 넘게 제자들한테 금융의 정석을 가르치고 있죠. 뇌동매매나 감으로 하는 투자는 집어치우세요. 철저하게 검증된 통계로 로드맵 짜드립니다. 오늘부터 계좌 리모델링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골 넣는 공격수 하나, 골문 지키는 수비수 하나. 이 투톱 체제면 끝납니다. 머리 싸매지 마세요. 연금 시장은 결국 엉덩이 무거운 놈 끝까지 존버하는 사람이 이기는 판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계좌 까보기 한번 합시다. 지금 ETF 몇 개나 들고 계십니까? 2개? 5개? 아니면 10개 넘어가나요? 지금 댓글에 숫자 한번 찍어보세요. 댓글 보면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시한폭탄인지 제가 견적 내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연금저축은 단타치는 야수의 심장이 아닙니다. 노후라는 혹한기를 버티게 해줄 복리 스노우볼을 굴리는 곳이에요. 핵심은 딱 3가지. 첫째, 나라에서 퍼주는 세제 혜택은 뼈까지 발라먹을 것. 둘째, 기계처럼 무지성 적립할 것. 셋째, 장이 박살나도 계좌 깨지 말고 무조건 버틸 것. 이것만 지켜도 노후 파산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걸 못 참아서 망하죠. 귀 얇은 분들, 요즘 뜬다는 테마주나 급등하는 ETF 보면 눈 돌아가서 막 담잖아요. 그러면 계좌는 누더기 되고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관리 안 되니까 자꾸 MTS 쳐다보게 되고 쓸데없이 손절했다 익절했다 수수료만 날리죠. 그러다 계좌 녹아내리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연금 해지 버튼 누르는데 진짜 지옥은 그때 열립니다. 그동안 꿀 빨았던 세금 혜택 전부 토해내야 하거든요. 55세 이후의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만 내면 될걸. 중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 얻어맞습니다. 세금 아끼려다 세금 폭탄 맞는, 그야말로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꼴이죠. 그래서 애초에 손이 안 가게 구조 자체를 아주 심플하고 단단하게 짜야 합니다. 딱 2개만 들고 가는 이 전략이 560 세대에게 최강의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인생 역전? 로또 맞으려고 투자합니까? 도박은 하우스 가서 하세요. 투자는 인생의 불안을 지우고 편안함을 사는 행위여야죠. 자, 그 두 녀석 공개합니다. 첫 번째 타자, 자산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줄 성장 엔진 타이거 미국 S&P 500입니다. 종목 코드는 360750. 천조국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우량 기업 500개를 통째로 사는 효과, S&P 500 지수 추종 상품이죠. 두 번째는 시장 흔들릴 때 충격 받아줄 에어백입니다. 바로 코덱스 국고채 10년 액티브. 코드는 471-230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서는 10년 만기 국고채 위주로 굴러가는 채권형 ETF입니다. 이 조합이 왜 사기캐냐고요? 주식이 돈 불리는 창이라면 채권은 내 돈 지키는 방패니까요.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판에서는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놈이 강한 겁니다. 세제 혜택은 이중 방어막이죠. 돈 넣을 때 한 번, 굴릴 때 또 한 번 퍼줍니다. 입금할 땐 세액공제라는 치트키가 있죠. 연금저축펀드로는 연 600만원까지 세금 깎아주고요. 여기에 IRP까지 합치면 연간 900만원까지 꽉 채워서 공제 혜택 받는 거 기본 상식이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이 기준점인데 이보다 못 번다 하면 16.5%를 돌려받습니다. 소득 구간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면 16.5% 적용받는 거고요. 반대로 연봉이 5,500만원 넘는 고소득자다? 그러면 13.2%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이거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필살기는 바로 운용할 때 적용되는 과세 이연 혜택입니다. 계좌 안에서 ETF 매매 차익이 나든 배당금이 들어오든 국세청이 당장은 세금 안 떼갑니다. 세금 내는 시점을 저 먼 미래로 밀어주는 거죠.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이게 왜 대박인지 아십니까? 세이브한 세금이 다시 굴러가면서 스노우볼처럼 자산이 불어나는 원리죠. 근데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금 저축, 중간에 깼다가는 그동안 꿀 빨았던 혜택들, 이자까지 쳐서 다 토해내야 합니다. 소탐대실의 전형이죠. 정석대로만 55살 넘어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3.3에서 5.5%밖에 안 돼요. 아주 착한 세율이죠. 근데 이 룰을 어기고 목돈 필요하다고 헐어버린다? 그럼 기타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무려 16.5%를 떼갑니다.
세율이 확 뛰니까 그동안 공든탑 쌓아올린 절세 효과가 순식간에 제로가 아니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은 물론이고 피땀 흘려 불린 매매 차익이랑 배당금까지 전부 과세 대상에 잡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수익금 몽땅 털어서 16.5%를 뱉어내야 하니 멘탈이 나갈 수밖에요. 뼈아픈 타격입니다. 쉽게 말해 섣불리 해지 버튼 눌렀다가는 세금 폭탄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쏙 되게 숫자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죠. 예를 들어 세금 혜택 받은 원금 600만 원을 굴려서 투자를 기가 막히게 잘해 200만 원을 더 벌었다고 칩시다. 그럼 계좌에 총 800만 원이 있겠죠? 이걸 중도에 깨면 800만 원 전체가 과세 표준, 즉 세금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16.5%를 때리면 무려 132만 원이 세금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생돈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투자의 제일 원칙은 죽어도 깨지 않는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 불패 신화를 위한 저만의 필승 조합 딱 두 가지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타자는 역시 S&P 500입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교과서죠. 제가 이 지수를 침튀기며 강추하는 건 단순히 미국장이 짱이다 이런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메커니즘 때문이에요. 바로 살벌한 편입 기준과 시장의 자정작용,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미국 경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초우량 기업 500개만 남기는 구조거든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가슴 웅장해지는 글로벌 대장주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더 핵심적인 건 밸런스입니다. 기술주 몰빵? 절대 아닙니다. 금융, 산업재,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까지.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모든 혈관들이 황금 비율로 분산되어 있죠. 즉, 어떤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좀 삐끗해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끄떡없다는 소리입니다. 리스크 헤징이 자동이라는 거죠. 시대가 바뀌어서 대장주가 교체된다? 알아서 리밸런싱을 통해 썩은 살 도려내고 새 살 채웁니다. 좀비처럼 살아남는 생존 본능,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보다 검증된 세이프 헤이븐, 안전자산은 지구상에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노후자금 굴릴 때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실력으로 대박 내겠다는 근자감입니다. 개별 종목 단타? 그거 결국 멘탈 싸움에서 집니다. 불기둥 쏘면 눈 돌아가서 추격 매수하고 폭락하면 공포에 질려 패닉셀 하는 게 우리네 개미들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노후를 책임질 연금 자산으로 이런 홀짝 도박 같은 심리 게임을 해선 절대 안 되죠. 연금은 선구안이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존버 정신이 승자입니다. 그냥 시스템에 맡겨버리는 자동 분산 투자가 승률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금 계좌의 코어, 즉 뼈대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S&P 500 같은 시장지수 추종 ETF를 깔고 가라고 목에 핏대 세우는 겁니다. 골치 아프게 종목 고르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서 푹 묵혀두는 전략이죠. 그리고 여기서 꼭 체크해야 할 게 바로 운용 보수입니다. 지수 추종 상품은 내용물은 다 거기서 거기라 길게 보면 수수료가 야금야금 수익률 갉아먹는 비용의 복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 연금용 상품 고를 때 딱 세 가지만 봅니다. 싼 수수료, 시장 대표성, 그리고 빵빵한 거래량. 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놈을 골라야 탈이 없습니다. 요즘 개미들 사이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예전엔 수수료가 0.07% 정도였는데 자산 운용사들이 아주 피 튀기는 수수료 인하 전쟁을 벌여준 덕분에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완전 꽃길 걷게 된 겁니다. 지금은 총 보수가 연 0.0068%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저나 다름없죠. 까놓고 말해서 수수료 경쟁은 갈 때까지 갔습니다. 이제 바닥 찍었어요. 타이거만 해자인 게 아닙니다. 경쟁사들도 질세라 수수료 싹 다 깎아서 키 맞추기 끝냈거든요. 코덱스 미국 S&P 500은 총 보수가 연 0.0062%입니다. 이건 사실상 공짜 수준이죠. 에이스는 0.0047%, 라이즈 상품 역시 0.0047%로 똑같이 초저보수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운용사들이 제 살 깎아먹기 경쟁을 한 덕분에 수수료가 말도 안 되게 싸진 거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싼지 체감도 안 되는 도토리 키재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뒤에 붙은 숫자 노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덩치 크고 거래량 터지는 대장주 하나 찍어서 기계처럼 적립식 매수하는 게 자산 증식의 지름길입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브랜드가 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엉덩이 무겁게 깔고 앉아있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국내 S&P 500 시장의 양대 산맥 딱 두 곳이죠. 바로 타이거와 코덱스, 이 두 거인이 시장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둘 중에 뭘 사야 돼 하면서 결정장에 오시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고민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수익률 까보면 그냥 데칼코마니 수준이거든요. 최근 1년간의 성적표를 까보면 타이거가 약 19.4%, 코덱스도 약 19.3%가 찍힙니다. 사실상 도찐개찐이라고 봐야죠. 어차피 둘 다 기초지수를 그대로 복제하는 쌍둥이 상품이라 구조적으로 수익률 괴리가 생길 틈이 없습니다. 수수료 싸움도 의미 없는 도토리 키 재기입니다. 타이거는 0.0068%,
코덱스는 0.0062%인데 이건 업계 최저 수준을 넘어 그냥 공짜 점심이나 다름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런 초저보수 시대에 소수점 뒷자리까지 따지며 계산기 두드릴 시간에 차라리 숨 한 번 더 쉬는 게 낫습니다. 시간 낭비란 소리죠. 그 격차는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니까요. 그냥 거래량 빵빵하게 터지고 검증된 대장주 골라서 우직하게 적립식으로 존버하는 게 100번 현명한 전략입니다.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덩치 싸움에서는 타이거 미국 S&P 500이 국내 원탑인 건 팩트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넘사벽이라 시장 장악력이 확실하죠. 동학개미들의 순매수 행렬도 끊이질 않아 가히 국민 ETF라 불릴만 합니다. 핵심은 브랜드 간판이나 깻잎 한 장 차이, 수수료가 아닙니다. 투자자 본인이 얼마나 엉덩이 무겁게 시장에 붙어 있느냐, 그 끈기가 계좌의 앞자리를 바꿉니다. 여기서 잠깐 ETF의 보수, 즉 운용사가 떼가는 관리비 명목을 좀 더 날카롭게 파헤쳐 봅시다. 평생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보수 개념만큼은 구구단 외우듯 뇌리에 확실히 박아두셔야 합니다. 초보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보수가 0.4%든 5%든 그게 그거 아니냐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연금처럼 10년, 20년 묵혀두는 장기 레이스에선 이 미세한 차이가 나중에 중형차 한 대 값을 공중분해시킵니다. 예를 들어 10% 수익이 났다고 쳐도 보수가 0.55%라면 내 손에 떨어지는 실질 수익은 9.5%부터 시작하는 마이너스 핸디캡 게임이 되니까요. 진짜 무서운 건 이 수수료가 가입비처럼 딱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숨만 쉬어도 매년 꼬박꼬박 계좌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0.1%와 0.2%의 차이가 나중엔 넘사벽 결과로 돌아오는 겁니다. 처음엔 티끌 같아도 시간이란 양분을 먹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1억 원을 연 수익률 10%로 굴린다고 쳤을 때 보수 차이가 고작 0.1%포인트만 벌어져도 20년 뒤엔 약 1,200만 원이라는 격차가 발생합니다. 30년 뒤엔 무려 4,6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차이가 생길까요? 20년 동안 한 번만 떼가는 게 아니라 20번이나 야금야금 살점을 뜯어가기 때문입니다. 복리의 마법이 내 계좌를 공격하는 칼날로 변하는 순간이죠. 이건 마치 힘들게 채운 수익률이라는 물통에 구멍이 숭숭 뚫려 물이 줄줄 새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긴 호흡으로 가는 장투에서 수수료는 겉보기엔 순해 보여도 실상은 계좌를 갉아먹는 가장 위협적인 기생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투자 원금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ETF 운용 보수가 매년 0.55%라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앉은 자리에서 매년 50만 원이 증발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당장 눈앞에서 사라진 현금 50만 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은 시간이 흐르며 복리 효과를 타고 거대한 눈덩이로 불어났어야 할 아주 소중한 씨앗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울창한 숲이 될 묘목을 매년 내 손으로 뽑아버리고 있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연금저축 같은 초장기 레이스에서는 수수료 다이어트가 필수고 저보수 ETF가 절대적인 정답인 겁니다. 지금 당장은 티끌처럼 보여도 10년, 20년 뒤에는 태산 같은 격차를 만들어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타이거 미국 S&P 500을 보면 운용사들의 치열한 수수료 전쟁 덕분에 총 보수가 0.0068%, 즉 0.0068% 수준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자를 넘어 거의 업계 마지노선이자 투자자에겐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고 봐야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억 원을 굴릴 때 나가는 보수가 고작 0.0068%, 돈으로 환산하면 1년에 국밥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약 6,800원 정도입니다. 사실상 운용사에서 자원봉사 수준으로 내 돈을 공짜로 불려주는 느낌마저 들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인 이유는 연금 계좌라는 게 1, 2년 깔짝대고 말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끌고 가야 하는 초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는 딱 한 번 내는 입장료가 아니라 매년 꼬박꼬박 징수해가는 세금 같은 존재라서요. 결국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공격력만큼이나 비용을 틀어막는 방어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겪은 고수분들이 국내 상장된 S&P 500 ETF를 연금 바구니의 필수템으로 쟁여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유한 ETF의 보수가 정확히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모르신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 댓글에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게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대부분 신경 끄고 그냥 남들 따라 투자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이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고꾸라집니다. 하락장은 피할 수 없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이걸 쿨하게 인정해야 연금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두 번째 ETF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국채 ETF를 이토록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꽂힐 때 내 계좌가 질식하지 않으려면 숨구멍 틔워줄 비상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멘탈 털려서 투자를 포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거든요. 연금 굴릴 때 진짜 뼈 때리는 실수는 하락장 그 자체가 아닙니다. 공포를 못 이겨서 바닥에서 손절치고 시장을 떠나는 게 진짜 지옥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필살기로 코덱스 국고채 10년 액티브를 강력 픽합니다. 이 국고채가 뭐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정부가 내가 원금이랑 이자 줄게 하고 도장 쾅 찍은 보증수표입니다. 물론 채권이라고 해서 가격이 시몬스 침대처럼 전혀 흔들림 없는 건 아닙니다. 금리가 떡상하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떡락합니다. 이건 채권판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기본 공식이죠. 그런데도 왜 굳이 이걸 계좌에 담아야 할까요? 주식하고는 움직이는 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공포감에 파랗게 질려 있을 때 채권은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주는 에어백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냅니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연금은 중간에 하차 안 하고 끝까지 존버하면서 꾸준히 불입하는 게 생명줄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려면 결국 멘탈 싸움인데 국고채 ETF가 여러분 멘탈 안 터지게 지켜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줄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풀자면 연금 계좌 중 IRP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딱 묶여있는 거 아시죠? 이때 남은 30% 빈 공간에 국고채 ETF를 꽉 채워 넣으면 규제도 칼같이 지키면서 계좌 굴리기가 훨씬 스무스해집니다. 주식 비중을 더 태우고 싶어도 못 늘릴 때 채권이 기본 총알 역할을 해주니 추가 매수나 물타기 리밸런싱 하기가 정말 편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해 하나, 확실하게 팩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채권이 안전하다는 게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돈 복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이란 내 계좌가 롤러코스터 마냥 미친듯이 널뛰는 걸 꽉 잡아주는 안전벨트라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하시는 착각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하게 정정하겠습니다. 채권이 안전하다는 건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수익 보증서가 아닙니다. 내 피 같은 자산이 시장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꽉 붙들어 매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인 10년 만기 국고채는 금리 변동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시속 게임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금리가 위로 튀어오르면 채권값은 바닥을 기고 반대로 금리가 꽂히면 채권값은 천장을 뚫을 기세로 오르죠. 채권이라고 다 같은 놈이 아닙니다. 만기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움직임, 즉 무빙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채는 파도가 잔잔한 호수 같아서 흔들림이 거의 없죠. 그만큼 가슴 졸일 일이 적다는 겁니다. 반면 장기채는 거친 파도처럼 출렁임이 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0년물 채권은 딱 그 중간 지점에서 밸런스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ETF를 섞는 이유는 일확천금 대박을 노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 시장이 폭락해서 피바람이 불어도 내 계좌가 박살나지 않게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연금 투자는 화려한 단타 기술이 아니라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마라톤이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 투자 전략 들어갑니다. 가장 골치 아픈 비중 조절.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 데이터로 뽑아낸 현실적인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아직 은퇴까지 여유가 좀 있는 50대 초중반이다? 공격수 주식 70%, 수비수 채권 30% 배치를 강추합니다. 은퇴 카운트다운 들어간 50대 후반이라면 포지션 변경해야죠. 주식 60%, 채권 40% 비율로 조정하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관망이 가능합니다. 이미 현금 흐름이 생명줄인 60대 은퇴자 형님 누님들은 주식과 채권을 반반 무만히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쫄린다 싶으면 주식을 40%로 줄이고 채권을 60%까지 늘려서 안전벨트를 더 꽉 조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건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이 비율을 가지고 내가 중도 포기 없이 완주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주식 비중 70% 때문에 밤잠 설치고 있다면 그건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에요. 실패한 전략이죠. 그럴 땐 욕심을 버리고 주식 비중을 60% 아니 그 밑으로 낮춰서라도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연금 수익률은 차트 분석이 아니라 결국 멘탈 관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두 개의 ETF로 심플하게 가면 기막힌 장점이 있어요. 바로 리밸런싱, 즉 비율 재조정이 누워서 떡먹기보다 쉬워진다는 겁니다. 복잡할 거 일도 없습니다. 1년에 딱 하루만 날 잡아서 계좌 까보세요. 가령 내 목표 세팅 값이 주식 60대 채권 40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주식시장이 불장이라 70대 30이 됐다? 오른 주식 일부 팔아 수익 챙기고 그 돈으로 헐값된 채권을 줍줍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원래 약속했던 60대 40 비율로 도르마무시키는 과정이죠. 반대로 증시가 폭락해 반토막 나서 50대 50이 됐다? 공포 씹어먹고 채권 팔아서 싸진 주식을 쓸어 담아 60대 40을 맞춥니다. 이게 바로 투자의 대원칙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행위를 강제로 실천하게 만드는 마법입니다. 내 기분이나 공포심 따위에 휘둘리지 않고 기계처럼 원칙대로 움직이는 자동 항법 장치를 켜는 셈입니다.
연금 투자라는 긴 레이스에서 이 단순한 룰이 보여주는 위력은 상상 초월이에요. 연금은 기가 막힌 매매 타이밍 잡는 게 아니라 묵묵히 시간을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엔 웃게 되는 게임이기 때문이죠. 노파심에 연금 계좌 굴리시는 분들이 꼭 피해야 할 치명적인 삽질 3가지를 짚어드릴 테니 제발 이것만은 피해가세요. MTS 호가창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시세 중독 초기 증상이죠. 그냥 스마트폰에서 트레이딩 어플을 삭제하세요. 시세판 계속 봐봤자 멘탈만 나가고 공포심에 뇌동매매 하다가 계좌 녹아내리기 딱 좋습니다. 연금 투자의 핵심 알파는 무관심입니다. 두 번째 패착은 포트폴리오를 다이소 마냥 벌려놓는 겁니다. 티커가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리밸런싱 하다가 제풀에 지쳐서 결국 나가리 됩니다. 귀찮아지는 순간 투자는 끝난 겁니다. 중간에 던지면 복리농사는 흉작 확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하락장이 왔을 때 쫄아서 손절치는 경우입니다. 공포에 질려 스스로 원칙을 갖다 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어떤 폭락장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무지성 구조, 주식 하나 채권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멍청해 보일 정도로 단순한 전략이 실전에서는 최강의 생존 키트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강의 핵심만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연금은 시간이라는 레버리지를 태우는 복리 게임입니다. 둘째, 이 스노우볼을 제대로 굴리려면 저렴한 비용과 우직한 존버 정신이 필수입니다. 셋째, 롱런 하려면 구조가 복잡해선 안 됩니다. 결론 딱 정해드립니다. 계좌를 불려줄 S&P 500 ETF 하나, 그리고 해지용 국고채 ETF 하나. 딱 이 두 놈으로 심플하게 연금 세팅 끝내세요. 제 인사이트가 확신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저와 함께 하시죠. 편안한 노후는 로또 같은 한 방으로 오지 않습니다. 지루해 보이는 원칙을 미련하게 지켜낸 투자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가 시각으로 돈의 맥을 짚어드리는 여운봉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